목욕을 하고 옷을 다 입었을 때 문 밖에서 남자의 음성이 들려왔다. 새 신랑은 대청으로 나가 천지신명 앞에서 예를 올려야 합니다. 석파천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갑자기 천지신명에게 알리는 예를 올리라는 말과 새 신랑이라는 말을 듣자 어떻게 돌아가는 일인지 어렴풋이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릴 적에 어머니로부터 새신랑과 새색시가 천지신명 앞에서 예를 올린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으나 좀처럼 듣지 못한 낱말이었기에 잠시 생각이 나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가 멍해져서 입을 열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남자가 다시 재촉하듯 물었다. 새신랑은 옷을 다 입으셨소? 석파천은 얼떨결에 대답했다. 그렇소. 그 사람은 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붉은 비단 한 조각을 그의 목에다 걸어주었다. 그 사람은 다른 한 조각의 붉은 비단으로 만든 꽃을 그의 가슴팍에 달아주고 웃으면서 말했다. 축하하오, 정말 축하하오. 그리고 나서 그 중년인은 석파천의 손을 부축하고서는 밖으로 걸어나갔다. 석파천은 어색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 중년인을 따라 낭하를 가로지르고 마당을 건너 대청에 이르게 되었다. 대청에는 8자루의 커다란 촛불이 켜져 있었고 한복판에 8선 탁자가 놓여 있었는데 그 탁자 위에는 붉은 보자기가 씌워져 있었다. 정불삼은 싱글벙글 웃으면서 바깥쪽을 향해 서 있었는데 석파천이 들어서자 낭하에 있던 세 남자가 일제히 피리를 불기 시작했다. 석파천을 부축하고 걸어왔던 그 남자가 낭낭히 외쳤다. 새색시 납시오. 그러자 폐물이 부딪히는 쨍그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먼저 번에 그 중년 여인이 머리에 붉은 비단을 두르고 몸에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을 부축하고 나타났다. 그 몸매로 보아 정당인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새 여인은 석파천의 오른쪽에 와 섰다. 촛불이 눈부시게 빛나고 난초와 같은 사향이 은은히 장내에 퍼지고 있었다. 석파천은 꼭 여우한테 홀린 것 같은 기분이었으며 두렵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다. 중년의 사내가 다시 낭낭한 음성으로 말했다. 천신에게 절을 하시오. 일배. 석파천은 정당히 한복판의 마당을 향해서 큰 절을 하는 것을 보고 잠시 망설였다. 그 남자가 그의 귓가에 나직이 속삭였다.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리시오. 그는 가볍게 석파천의 등을 밀었다. 석파천은 속으로 생각했다. 아무래도 큰 절을 해야겠구나. 그는 무릎을 꿇고는 아무렇게나 몇 번 절을 했다. 정당을 부축하고 있는 여인이 그가 당황해서 절을 하는 것을 보고는 웃음을 터뜨렸다. 남자는 다시 말했다. 지신에게 절을 하시오. 석파천과 정당은 몸을 돌려 안쪽을 향해 큰 절을 했다. 중년의 사내는 다시 외쳤다.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올리시오. 정불삼은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한가운데 섰다. 정당이 먼저 절을 했다. 석파천은 잠시 망설이다가 역시 큰 절을 했다. 중년의 사내는 다시 외쳤다. 부부가 맞절을 하시오. 석파천은 정당이 몸을 옆으로 돌리고 자기에게 무릎을 꿇자 갑자기 맑은 정신이 들어 당혹한 음성으로 외쳤다. 할아버님 그리고 띵땅 나는 정말 석방주도 아니고 당신의 천오라버니도 아니오. 당신들이 사람을 잘못 보았으니 장례에 가서 나를 탓하지 마시오. 정불삼은 소리내어 껄껄 웃었다. 하하. 멍청한 녀석 같으니 이와 같은 마당에서도 농담을 다 하는군. 장래에 탓하기는 누가 너를 탓해? 영원히 탓하지 않을 것이네. 석파천은 진지한 음성으로 물었다. 띵땅 미리 말해두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와 같이 천지신명에게 절을 하는 것이 장난으로 하는 것이요? 아니면 진짜로 하는 것이요? 정당은 이미 땅바닥에 꿇어 엎드리고 있었다. 머리에 붉은 비단을 두르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와 같은 질문을 당하자 웃으면서 말했다. 그야 물론 진짜죠. 이런 일륜지 대사를 누가 장난으로 하겠어요? 석파천은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나를 천오라버니라고 오해한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오. 그러니 나중에 후회를 하고 나의 귀를 잡아당기며
어깨 쪽지를 깨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요. 그러자 주위에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정당도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듯 깔깔거리며 웃었으며 나직이 속삭였다. 결코 후회하지 않겠어요. 당신이 나를 진심으로 대한다면 나는 당신의 귀를 잡아당기지도 않고 어깨 쪽지를 물어뜯지도 않겠어요. 정불삼은 큰 소리로 외쳐 물었다. 여편 내가 남편의 귀를 잡아당기는 것은 자고로 행해져 왔던 일인데 되고 안 되고가 어디 있겠는가? 여보게 사위. 당아가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있는데 자네는 어째서 맞절을 하지 않는가? 석파천은 재빨리 대답했다. 예, 알겠습니다. 그는 재빨리 무릎을 꿇고 발례했다. 두 사람은 붉은 비단 위에서 다시 몇 번 맞절을 했다. 중년의 사내는 다시 큰 소리로 말했다. 부부가 교배하여 혼례를 이루었으니 동방으로 듭시오. 새신랑과 새색시는 백년화합하고 자손대대로 부와 수를 누리기 바라오. 대뜸 피리 소리가 크게 일었다. 그러자 중년 부인이 손에 한 쌍의 붉은 촛불을 들고 앞에서 인도를 하게 되었고 다른 한 명의 부인은 정당을 부축했다. 그 중년의 사내는 석파천을 부축했으며 붉은 비단으로 두 사람을 메어 한 칸의 방 안으로 들어가도록 했다. 가구들도 별로 화려하지도 않았으며 다만 붉은 촛불만이 가느다랗게 춤을 추고 있었다. 동쪽의 벽에는 한 조각의 붉은 비단이 걸려 있었고 서쪽의 벽에는 한 장의 붉은 종이가 붙어 있었다. 촉망지간에 대강 격식을 차려붙인 것이긴 하나 동방화 촉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었다. 몇 사람들이 부축하여서는 석파천과 정당이 침대가에 걸터앉도록 하고는 탁자 위에 놓인 두 개의 잔에 술을 붓고 일제히 말했다. 두 분에게 축하드립니다. 이제 합 한 줄을 드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히히덕거리며 물러서더니 방문을 닫아주었다. 석파천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세상일을 잘 몰랐으나 이와 같은 혼례가 있다는 사실은 일찍이 어머니에게서 들어 알고 있었다. 그는 정당과 이미 천지신명에게 절을 하고 부부가 된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는 정당이 단정히 앉아 있으며 머리에 쓴 그 붉은 비단을 두른 채 꼼짝 않고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입을 열어야 할지 망설이다가 간신히 말했다. 띵땅, 머리에 쓰고 있는 그 물건이 답답하지 않소? 정당은 웃으면서 말했다. 정말 답답해요. 풀어주세요. 석파천은 두 손가락으로 붉은 비단 폭의 한쪽을 잡고 가볍게 풀었다. 화장을 한 정당의 얼굴과 입술은 촛불에 비치자 발그레한 것이 매우 요염했다. 석파천은 놀람과 기쁨에 휩싸여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정말 예쁘구려. 정당은 방긋 웃었다. 그러자 왼쪽 뺨에 조그만 보조개가 파였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바로 이때였다. 갑자기 정불삼은 방 밖에서 크게 외쳤다. 오늘 밤은 우리 손녀딸이 혼사를 치른 길일인데 어디서 온 친구인지 모르지만 내려와 술을 한 잔 마시는 것이 어떠하오? 다른 한쪽에서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다. 장락방주 좌하의 폐해석이 삼가 정셋째 나으리에게 인사를 드리오. 이 깊은 밤중에 찾아와 폐를 끼치게 된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석파천은 나직이 말했다. 아, 폐 선생이 왔구려. 정당은 이때 아름다운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식지를 입술로 가져가 조용히 하라는 신용을 해보였다. 쉿! 정불삼은 이때 소리내어 웃더니 말했다. 하하. 나는 어디서 좀도적이 왔는가 했더니 장락방의 사람들이었구려. 당신들은 잔치술을 마시든 마시지 않든 큰 소리로 떠들지 마시오. 우리 손녀사위와 손녀딸의 동방화촉에 촛불이 꺼지려 하는 판이외다. 그 말투는 매우 오만무례했다. 폐해석은 그래도 성을 내지 않고 마른 기침을 하더니 입을 열었다. 원래 오늘 밤은 정셋째 나으리의 손녀딸께서 출가를 하는 좋은 날이었구려. 우리들이 그만 바쁜 길이라 예물을 갖추지 못해 실례된 점 용서하시구려. 훗날 다시 찾아뵙고 축하를 드리며
잔치 술을 얻어 마시도록 하겠소이다.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설명을 했다. 그런데 폐방에서는 지금 매우 급한 일이 있어서 친히 폐방의 석 방주를 만나 뵈어야 하겠으니 정셋째 나으리가 수고스럽지만 안내를 해주신다면 고맙겠소이다. 이어 그는 다시 한마디를 덧붙였다. 만약 일이 급하지 않았더라면 이 깊은 밤중에 아무리 당돌하기로서니 정셋째 나으리의 처소에 뛰어들지는 못했을 것이외다. 정불삼은 오만하게 말했다. 폐 의원, 당신 역시 무림에서는 선배 고인으로 꼽히는 양반이니 이 정셋째에게 겸손해할 것은 없소. 당신은 석 방주를 찾고 있는 모양인데 아마도 내 손녀사위가 된 계잡종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소. 그렇지 않소? 그는 당신네들이 사람을 잘못 알고 있다면서 만나보지 않겠다고 하였으니 그만들 돌아가시오. 폐해석을 따라온 장락방의 제자들은 8명이나 되었다. 미획야와 진충지 등도 그 사람들 가운데 섞여 있었다. 정불삼이 그들 방주를 계잡종이라 욕하자 이들 몇 사람들은 화가 나서 코웃음을 쳤다. 그러나 폐해석은 석파천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계잡종이라 일컬었던 것을 들어본 적이 있었던지라 정불삼이 결코 모욕을 하자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방주가 정불삼이라는 노마두의 손녀사위가 된 데 대하여 여간 걱정이 되지 않았으나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정셋째 나으리, 폐방의 일은 너무나 급박하오. 반드시 방주님에게 알려야 할 일이오. 우리들 방주께서는 농담을 좋아하시어 그와 같은 말을 종종 입에 담지어. 석파천은 폐해석의 어조가 매우 초조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마천회에서 한기와 열기가 맞부딪혀 주화인마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다행히 폐해석이 나타나 목숨을 구해주었고 또 그 후에도 수차 자기의 건강에 10분 관심을 보여준 정을 생각할 때 지금 다급해하는 그를 나몰라라 할 수가 없었다.